김정은이가 3년 안에 변고 서다 이런 걸 탑으로 다루는데 이 기사 내기 전에 우리 배 차장님 국정원의 이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담당 기자들 얘기로는 이제 이런 정보 협력을 갖다가 이제 네. 미국 정보 당국으로 받은 게 있느냐 하고 네. 이제 국정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그런 걸 받았다고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정원 말고 다른 계통으로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받은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자기들이 이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정보 당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다 그렇게 대놓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8년 12월에 월간조선이 김정일이가 5년을 못 간다고 보도했을 때에도 그렇죠. 그때에도 국정원에서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히 맞췄죠. 그때 예측했죠. 그거는 뭐 결국 3년 뒤에 김정일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몸소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는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 정보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한국 정보 당국에 부족함 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모든 게 나오면 한국의 정보 당국과 한국 정부와 철저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야 뭐 확인하지 않더라 그래도 이게 뭐 사실상 근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월간 조선에서만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요. 동아닷컴에서도 칼럼에서요. 김정은 통풍이 북한 역사를 바꿀까? 이걸 누가 썼냐면요.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인데 주펑 북경대 베이징대 교수의 칼가 전망한 거를 동아닷컴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미국 빅터차, CNN, BBC, 그 다음에 우리 월간조선 이게 특집으로 다룬 거 이게 다 맥을 다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 교수님? 지금 그걸 뒷받침하는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걸 네네.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그 김정은이가 치료하기 전에 사진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냐면 그 이제 그 다큐멘터리라고 주장 안 하면 황병서하고 최룡해를 보면요. 지금 이제 군부대 시찰을 할 때 웃기는 말을 하나 한 것 같아요. 하나 슬쩍 쩍고 같은 걸 하나 김정은이가 던지니까 입을 막 가리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왜 그런 고개 겁니까? 숙여서 그러니까 수줍어? 최고 저놈 아니죠. 최고 저놈 저놈의 앞에서. 이빨 버리고 하하 웃는 거. 아니 박수 잠깐 쳤다가 조금 친다고 해가지고 자기 고모부도 날리는 그 독재자인데 히스테리족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조심했는데 이빨도 안 보이고 억지로 참으면서 이빨 안 보이고 눈도 많이 멋지고 이렇게 숙이면서 웃었던 최룡해가 최룡해가 이번에 와서는 황병서하고 최룡해하고 김양곤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자세히 보게 되면 분석을 해보면 최룡해가 처음에는 황병서를 전용기를 태워가지고 김정은이가 전용기를 태우고 와가지고 경호원까지 아주 뭐 선글라스까지 끼고 온 경호원이 4-5명이 경호하지 않습니까? 최룡해는 경호 안 합니다. 이 사람은 황병서만 딱 경호해요. 그건 뭐냐? 대통령 의식처럼 대통령 특사처럼 이렇게 본 거죠. 보여주고 그럼 최룡해나 김양곤이 보고 이거 너 말 잘 듣더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김정은이 지금 뭐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왔는데 최룡해가 상당히 기분 나쁜 거죠. 지금 저 상태 정도라면 납작 엎드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번에 여기 와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저거는 그 전에 우리 저 치료받기 전이고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 와서는 따라오긴 왔지만은 황병서를 또 받들질 않았어요. 오히려 김양곤이는 뭐 청정욱 정옥장 동지 승인 뭐 어떻고 말씀했지만 최룡해는 오자마자 처음에 황병서를 대통령 경호하듯이 차에 태우니까 두 번째 나와서 그걸 문고리 잡고 연락이 있는데 북한 사람이 막 제지시킵니다. 뒷차 타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다가 오색이 가지고 김양곤이 나오니까 뭐 손짓하다가 그래서 난 뒷차 탄 줄 알았더니 끝내 자기 차를 안 타고 하나를 차를 없앴답니다. 차 3명인가 석대가 나왔는데 하나를 없애버리고 끝내 황병서한테 탔다는 거죠. 내가 뭐인데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저 김정은이가 웃는 것도 이빨 보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몸을 바짝 낮았던 최룡해가 과연 김정은이 지시를 어기고 황병서한테 도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는 이런 거 봐서는 저 사진은
병치료 하기 전에 사진이고 하기 전에 찍은 거다. 그 이후에 병치료 들어간 다음에 10월 4일 날 왔으니까 10월 4일 날에는 이미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서 40일 잠적한 기간에 왔기 때문에 촬영회가 상당히 기분 맞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그 권력 구도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권력 구도의 심각한 변화보다도 황병서를 저렇게 내세워주고 1인자처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공석이 됐을 때 누군가를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황병서로 선택했다는 거죠. 김정은이는 자기는 황병서를 아파서 지금 선택했는데. 정신질환이든 무슨 신체적 이상이든 네. 들어가고 없는데 거기 문거리 권력이 누굽니까? 누가 아무나 와서 막 들어가서 장군님 어쩌고 할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 딱 지적해 줍니다. 누구냐? 그게 바로 황병서죠. 황병서인데 최룡해가 무시해버린 거죠. 최룡해는 황병서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전제로 동감인 게 너 뭔데 부연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자리 가서 앉아 날 걸 가로채고 그러니까 앉아서 황병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룡이가 그 언론에 화제되지 않았습니까? 이 책상 걸상을 흔들어가지고 뒤에 있는 병원이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들거리지 말라고 그 정도로 최룡이가 오만하게 굴었다는 거는 네. 뭔가 황병서에 대한 불만 지금 간 교수님의 진단과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드러난 이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황병서는 군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룡해는 또 이 백두산 혈통처럼 빨치산 물론 후예 최고 아닙니까? 빨치산 제일 그러니까 최고 또 군의 빨치산이죠. 기반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인민무력부장하고 총참모자 인민무력부장 제 둘다 2인자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권력 구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촬영을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촬영회까지 함부로 이제 제끼게 되면 항일혁명 원로 1세 아들들이 다 똘똘 뭉쳐있어요. 지금 오진호 아들, 오일종이 지금 나오잖아요. 민방위부장. 그 오진호 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밝히는데 오일종이라고. 그다음에 오금철이 500명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촬영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함부로 하진 못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김정은이 신체적으로 어떤 병 때문에 3년 안에 문제가 생길지 건강 이상설의 실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재현 서울 백병원 외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현입니다. 네, 저는 네, 40일 안녕하세요. 전에 나타난 김정은의 일단 얼굴을 보고서는요 이상해 보였거든요.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교수님.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아, 네. 일단 예, 저도 40일 전의 사진과 최근에 나타난 그 김정은의 얼굴 비교해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 얼굴에 굉장히 부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달덩이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렇게 갑자기 부어 있던 것은 뭔가 그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얼굴이 부을 수 있지만 단시간 내에 갑자기 저렇게 부어오른 것은 치료 과정 중에 고용량의 그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을 경우에 갑자기 얼굴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투여해야 될 만한 그런 질병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하는 건 왜 그걸 복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우리 그 김정일도 그렇고 그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그런 그 뇌졸중이 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요. 지금 그 40일 전에 김정은이가 걷는 그 보행을 잘 보면 다리를 저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리 저는 거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은 그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끊는 듯한 그 저는 형태를 보였는데 그거는 단순히 발목 문제가 아니고 아하. 어떤 그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의 약간 초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목에 뭐 문제다, 통풍이다 이런 걸 가지고 사실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그런 심각한 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해서 어떤 스테로이드 치료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그 아버지가 앓았던 똑같은 그런 뇌졸중의 어떤 그 초기 증상이 있었던 것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일반적인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좀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얼굴 보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저는 또 이상한 것이요. 손을 보시면 손이 굉장히 사진에서 아주 부자연스럽다 그럴까요? 부자연스럽죠. 네, 컨트롤 정확하게 못하는 것 보셨어요.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왼쪽 다리가 아프면 이제 그 왼쪽에다가 지팡이를 짚게 되는데 그 전에 사진을 보면요. 네. 그 오른쪽 다리가 좀 절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졌는데 왜 왼쪽 다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느냐? 왼쪽 손으로. 이거는 왼쪽 다리가 아파서라기보다는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편에 마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왼쪽 손으로 지금 지팡이를 짚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네. 마비가 왔으니까 손도 부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못 짚으니까 왼손으로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그래서 짚으니까. 지금 왼쪽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쪽에 어떤 편마비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일시적으로 그 마비가 왔다가 이제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손이 좀 서 있는데도 어색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리는 뭐 절고, 목발 짚고, 이런 게 다리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다리는 뭐 그 정도면? 예, 사실은 괜찮은 뭐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왼쪽 다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뭐 왼쪽에 통풍이 있다, 뭐 발목 관절 수술을 했다, 뭐 무릎이 안 좋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풍이나 발목 관절 문제로 40일 동안 얼굴을 뭐 내보이지 않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통풍이라고 하도 뭐 며칠 정도 약을 먹으면 통증이 좋아지는 병이고 사실 통풍 때문에 죽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근골격계 질환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통풍에 걸린 결정적 원인이 이게 비만 체형이다. 몸무게가 120kg가 맞습니다. 넘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 비만의 베들레헴 체형은 단명하는 것과 뭐 관계가 좀 있습니까? 네,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체 조건을 보면 정말 오래 살기 어려운 그런 문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 복부 비만이 과도하게 있죠. 그다음에 당뇨, 그다음에 혈압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게다가 과음과 흡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식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특히 단백질 같은 뭐 치즈도 좋아한다고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식생활이라든지 이거 생활 습관을 본다면은 사실 이런 체형을 가지고 또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오래 살기를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 교수님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모든 게 나오면 한국의 정보 당국과 또 한국 정부와 철저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야 뭐 확인하지 않더라 그래도 이게 뭐 사실상 근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월간 조선에서만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요. 동아닷컴에서도 칼럼에서요. 김정은 통풍이 북한 역사를 바꿀까? 이걸 누가 썼냐면요.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인데 주펑 북경대 베이징대 교수의 칼가 전망한 거를 동아닷컴에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미국 빅터차, CNN, BBC, 그 다음에 우리 월간조선 이게 특집으로 다룬 거 이게 다 맥을 다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 교수님? 지금 그걸 뒷받침하는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 네네.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그 김정은이가 치료하기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히 맞췄죠. 그때 예측했죠. 그거는 뭐 결국 3년 뒤에 김정일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몸소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가.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는 정보 당국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이 정보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한국 정보 당국에 부족함 없이 전달. 김정은이가 3년 안에 변고 서다 이런 걸 탑으로 다루는데 이 기사 내기 전에 우리 배 차장님 국정원의 이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담당 기자들 얘기로는 이제 이런 정보 협력을 갖다가 이제 예. 미국 정보 당국으로 받은 게 있느냐 하고 네. 이제 국정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는 그런 걸 받았다고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정원 말고 다른 계통으로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받은 적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자기들이 이제 확인해 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정보 당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다 그렇게 대놓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2008년 12월에 월간조선이 김정일이가 5년을 못 간다고 보도했을 때에도 그렇죠. 그때에도 국정원에서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